자, 아까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국가폭력의 희생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도 그 임기 끝나시면은 국가의 배상을 받아야 돼요 지금. 검찰의 배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어제 이제 KBS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박상용 녹취록, 박상용과 서민석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조작 수사, 그다음에 진술 회유, 허위 진술을 회유한 거 아니냐, 협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관련된 뉴스 영상 만나보시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조작, 협박 수사, 강압 수사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시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수사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회유하는 정황이 담겼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짜깁기 된 녹취고 변호인 측 제안에 답한 것뿐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조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부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통화 시점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이재명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한 직후입니다. 서 변호사와 민주당은 당시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을 얻기 위해 압박과 회유를 반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민주당은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태도에 따라 수사 강도와 방향이 조절됐고 법으로 금지된 형량 거래도 시도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박 검사는 짜깁기 된 녹취라며 전체를 공개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 씨가 자백을 할 텐데 검찰에서 선처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응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응대한 부분만 공개하고 서 변호사의 말은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추가 녹취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특위는 전방위적인 검증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31일 관련 사건들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사건별로 관련 기관의 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제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돼서 그 쌍방울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회유 협박 그 의혹이 이젠 뭐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사실로 확인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공소 취소를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잠깐 뉴스 영상에 그 녹취록의 대목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되긴 됐는데 전체 내용을 한번 좀 더 들어보시죠. 일단 녹취록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채팅창을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그 저기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그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자, 여기까지 이제 공개된 녹취록, 전체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이게 이제 뭐 박상용이, 이제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변호인 측과 이화영 의원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과 뭔가 딜을 한다라는 인상이 이제 강한데, 저게 이제 박상용이 주도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녹취록을 쭉 들어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은 서로, 뭔가 그 선제적으로 딜을 받고, 그 딜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의 이런 정도의 진술 가지고는, 본인이 뭐 보석을 해준다든지 공익제보자 신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종범이라는 걸 확실하게 뭔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제 진술이 나와야 추가 기소나 이런 부분들 이제 편의를 봐줄 수 있는데 지금 좀 뭔가 어정쩡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변호인 측에서 먼저 제안이 됐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은 거야, 지금. 박상용이 먼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박상용이 또 뭐 제가 박상용을 두둔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건, 이게 허위 진술인 줄 알면서 변호사하고 짜고,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를 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공모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박상용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이 검사가 조작질을 하는 이런 데 가담을 했다라는 건 박상용도 당연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박상용의 범죄 행위는 명확히 드러난 거예요, 지금. 명확히 드러난 것이고 뭐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의문점은 지금 대화를 하는 지금 보시면은 박상용의 주장도 그런 거예요. 이게 녹취가 지금 편집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게 둘이 대화를 하는 녹취록인데 서민석 변호사의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뭐 어떤 의도로 그렇게 공개가 된 건지는 아직은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서민석 변호사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박상용의 녹취 부분만 공개가 됐어요, 지금. 이런 점도 뭔가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지금 공개를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떠나서 저 녹취록이 언제 녹취가 된 겁니까, 여러분? 저 녹취록이 2024년이잖아요, 그죠? 2024년 6월에 녹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고, 그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7월에 가서 진술을 뒤엎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그해 9월이죠. 9월에 이제 기각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고, 그 뒤에 뭐 연어 술 파티를,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통해서 연어 술 파티 등 검찰에서 이화영 2023년인가요? 3년이군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퇴근길 드라마님, 뉴 이재명 시대 선발주자, 예. 한한욱 TV, 예, 최한욱 TV입니다. 2023년입니다. 예, 3년 6월에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뒤에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그 쌍방울 사건이 조작이 됐다라는 그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지속되고 있었고, 서민석 변호사는 뭐 이건 나중 일이지만은 어쨌건 간에 민주당에 지난해 입당을 해가지고 정청래 법률 특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이 녹취록을 녹취록이 갑자기 발견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 휴대폰에 있을 거 아니야, 이 녹취록이.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 시점에 이거를 공개를 하는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그 지금까지 저걸 감춰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서민석이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저런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박상영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증언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서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상당히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지금. 지금까지 왜 숨겨놓은 거예요 이걸?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맥락상 지금 이제 청주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상한 점이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 서민석 변호사가 그 전에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뭐 윤석열 정권에 혹은 뭐 검찰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폭로를 못했다 칩시다. 예.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그죠? 어쨌건 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괜히 폭로를 했다가 검찰에 찍혀가지고 본인까지 이제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게 두려워서 제보를 못하고 숨겨왔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바로 민주당에 제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게 이제 이게 한준호 의원이 최근에 논란이 됐는데, 한준호 의원이 주도했던 조작 기소 특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변호인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조작 기소 특위를 만들어서 한준호 의원 주도하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조작 기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근데 그쪽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모임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최근에 또 정청래가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그 특위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땐 찾아간 것 같아. 전용기 의원하고 아까 보니까 김동화 의원 두 사람이 모습을 보였는데, 이 사람들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예, 정한님, 서민석 말은 포렌식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도움을 줘서 포렌식해서 나왔다고 함. 허재영 기자 방송. 예. 그게 포렌식이 안 되는 건데 그 전용기 의원은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예?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예. 그래서 아니 그 포렌식을 뭐 전용기 의원만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게 저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포렌식이 안 돼, 증거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준호 의원이 주도했던 조작기소 특위를 먼저 찾아가든지 아니면 공소취소 모임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청래랑 딱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서야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저걸 공개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 아니 저는 증거가 있는 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의 기억에
기억에 있을 거 아니야. 박상영이랑 내가 이런 통화를 했다라는 걸. 근데 뭐 하여튼 뭐 전화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포렌식을 못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없었어. 아니 정청래 법률 특보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저게 참 희한한 일이 제가 한번 방송에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청래, 박지원, 김동아, 이성윤 등이 그 서민석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같이 만났어, 서민석하고. 그리고 서민석이 공천이 안 돼요, 지금. 예비 후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당원들도 그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인가요? 1년 이상인가요? 그 당비를 내야 권리당원 저기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당권이 주어지잖아.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권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후보자들도 1년 전에는 입당을 해야 돼요. 1년 전에 입당을 해야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서민석이 작년 12월에 입당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입당을 했어. 그런데 그 예외가 적용이 돼요. 그 예외가 적용이 되는 게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그 6개월 그 뭐라 그래 기한을 조정을 해주면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특례를 적용을 한 거예요. 서민석한테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당권이 안 생긴 시점인데 아직 작년 12월에 입당을 했으니까 6개월이 안 지났죠 아직. 6개월이 안 지났는데 예비 후보 자격을 준 거예요. 최고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리고 그 뭐 청주시장 아니 그 기초단체 출마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국회 청주시장 출마를 하는 사람 물론 정청래의 법률특보라고 하더라도 정청래와 개 의원들이 5명이나 찾아가가지고 서민석하고 면담을 한다라는 게 그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 그때 간 사람이 정청래, 박지원, 이성윤, 김동아 한 명이 더 있었는데 4명이었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갖고 서민석을 만났어. 뭐 청주까지 간 건지 뭐 서울에서 만난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서민석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박지원이나 뭐 정청래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비중 있는 사람들이 그 기초단체장 출마 예비 후보를 만나러 의원들이 4-5명이 우르르 간다라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러고 나서 서민석한테 그런 이제 일종의 특혜를 준 거죠. 그 예외를 적용을 해가지고 예비 후보 자격을 준 거야.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게 폭로가 된 겁니다. 아까 뭐 그 김동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회견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의문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녹취가 폭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저기 박상영이도 녹취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제 짜집기가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봐서는 박상영이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녹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앞으로 뭐 진실이 드러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참 의문스러운 게 뭐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아시는 얘기였지만은 설주환이 지금 TV조선에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좀 이상하죠. 물론 뭐 이쪽에서 그 낙지파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TV조선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설주환과 서민석이 그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라는 걸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하고 제가 볼 땐 이거예요. 검찰하고 변호인단이 짜고 특히 설주환은 뭐 서민석은 지금 청래파인 게 확인이 된 거고요. 나중에 청래파가 된 건지 그때부터 이제 청래파였는지는 모르겠고 설주환은 이제 낙지파였어요. 그 새미래당으로 갔지. 대선 때 이제
세민의당으로 넘어갔으니까 낙지파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낙지파와 청래파, 그러니까 범친문인 거예요. 제가 볼 땐 설주환하고 서민석이 범친문이다. 이자들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그 회유를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실수를 하게 됐고, 이걸 이화영 부지사의 그 부인이 법정에서 뒤집지 않았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이 돼가지고 2023년 9월에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 당시 정황을 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이낙연이 그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해외에서 이제 떠돌고 있었어. 대선 끝나고 이낙연이 이제 1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가 언제 들어왔냐면은 2023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이낙연이 국내로 복귀한 게 1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6월 달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6월 달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야. 박상용하고 서민석이 통화한 그 시점이 2023년 6월 아닙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이낙연이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낙연이 들어오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은 민주당이 비대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23년 8월 달에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방송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당시 기억을 좀 더듬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집중적으로 그 이재명 죽이기 사건,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 이걸 한번 총정리를 좀 해드릴게. 그 저기 뭐죠? 2023년 2월이죠.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23년 2월에 1차로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가 이루어졌어요. 2월, 3월 사이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무효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결이 안 됐을 거예요. 40 몇 표인가? 하여튼 무효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결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무효도 어떻게 보면은 저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효도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체포동의안 가결이 무산은 됐지만, 당시 이제 정치권에서 분석하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효를 던진 게 그게 일종의 이제 그 경고 신호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당대표를 물러나면은,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체포동의안을 이제 부결시킨다. 이런 이제 협박질을 문빠들이, 문조털레유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게 다 이낙연이 한 짓처럼 지금에 와서 이낙연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그때 이낙연만 체포동의안 가결에 를 주도한 게 아니에요. 친문계 의원들이 상당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거 확인은 안 되지만은 정청래가 이건 어찌 보면은 우회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죠. 가결파의 핵심인 전해철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설득을 했다, 의원총회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 전해철하고 웃는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의원총회 끝나고 나오는데 전해철하고 웃으면서 나오는 그런 사진이 이제 언론에 찍혔는데, 그때 그 사진을 해명을 하면서 뭐 전해철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전해철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전해철도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어찌 보면은 이제 정청래가 자백을 한 거죠, 자백을. 그러면은 아니 전해철이 뭐 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삼철이라고 해서 문재인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잖아. 그런 전해철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를 했으면은 친문들이 이낙연 낙지파가 주도한 게 아니고 친문들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 기억하건대는 2023년 8월 달에
8월 달에 고민정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비대위로 9월쯤에 비대위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 고민정이가. 그러니까 이게 고민정은 뭐 범낙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낙지파가 아니라 그냥 문재인의 그냥 그런 거잖아. 아무튼 고민정은. 근데 고민정이 8월 달에 인터뷰를 했는데 9월쯤 9월이 아니고 가을에 민주당이 뭐 비대위로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단식에 들어가요. 이제 가결될 걸 아신 거지. 고민정이 그런 인터뷰, 꼭 고민정이 인터뷰를 해서 알게 됐다라기보다는 친문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려고 한다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눈치를 채신 거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때 단식투쟁을 들어가게 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친문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서 뭐 이낙연이 비대위원장을 하느니 정세균이 비대위원장을 하느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비공개로 들은 얘기도 있어.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피할 수가 없으니 그 대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제 뭐 하늘이 도왔는지 국민이 도왔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진짜 기사회생했던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저 서민석과 박상용의 저 통화가 그죠? 큰 그림의 일부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야. 단지 친윤 정치 검찰이 벌인 조작극이 아니고 친윤 정치 검찰과 친문 변호사들이 그죠? 친문 변호사들이 그죠? 합작 공모한 그런 조작 사건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이 사건의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 설주환이나 서민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가 서민석한테 쩔쩔매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게 일단 뭐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이제 조작 기소했다라는 게 밝혀진 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검찰의 이제 조작 기소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친문들이 친윤 검사들과 공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골인시키려는 그 김어준이 잘 쓰는 말이죠. 골인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손민석 변호사는 본인이 떳떳하면 녹취록 전체를 공개를 해야 돼요. 일단 녹취록 전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분석을 해드리고 제가 며칠 좀 준비를 해서 이게 좀 꽤 벌써 몇 년 된 일이어가지고 당시 상황이 저도 뭐 지금 팩트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가지고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이 사건을 대부분 이제 검찰의 어떤 조작 기소 이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보 유튜버들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죠 당연히. 근데 친윤 정치 검사들의 조작 기소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과 합세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친문 세력들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서 한번 기회가 될 때 또 말씀을 또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